추운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 때문에 이 관절이 정말 쉽게 굳기 마련인데요. 자, 이때 미끄러운 빙판길에 삐끗해서 넘어지면 발목 인대가 손상되는 발목 염좌에 걸릴 수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방치를 하면 재발과 함께 보행 시 큰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겨울철 특히 주의해야 할 족부 질환, 발목 염좌에 대해 살펴봅니다. 발은 몸의 2%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98%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인데요. 발목은 두 발로 체중을 딛고 서는 과정에서 하중을 담당하고 보행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종아리 부위와 발을 연결하는 발목 관절이 있고 이를 인대가 지탱하는데요. 이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목 관절이 받치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발목 염좌라고 합니다. 조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발목 불안정증, 발목 관절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발질환, 발목 염좌.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겨울철 삐끗 다치기 쉬운 발목 염좌의 모든 것. 정형외과 전문의 곽호일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최근 폭설의 한파에 곳곳이 빙판길이어서 넘어지거나 발목을 삐끗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자, 이런 경우를 두고 발목 염좌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발목 염좌는 발목을 우리가 삐었다 또는 발목을 접질렀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발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인대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그 발목 염좌가 잘 발생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그 부위의 어떤 구조, 네. 역할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한번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발목에는 이제 안정성을 잡아주는 인대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봤을 때는 외측, 바깥쪽과 안쪽, 내측 두 가지 인대 구조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깥쪽 인대는 발이 안쪽으로 꺾이는 상황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안쪽, 내측 인대는 발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상황에서 안쪽을 막아주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네. 이 발목 염좌가 자주 발생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발목 염좌 자체는 스포츠 손상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네. 전체 스포츠 손상을 봤을 때 약 한 4분의 1, 25% 정도에서 발목 염좌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에 한 10% 정도에까지도 발목 환자, 발목 염좌 환자들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손상은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력 질주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하는 등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떤 하이힐을 신고 있다던가 아니면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서 계단 또는 언덕을 오르내리거나 할 때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은 이제 안쪽으로 꺾이면서 바깥쪽 외측 인대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도 알려주십시오. 발목 염좌가 발생했을 네. 때는 어떤 증상들을 좀 호소할 수 있습니까? 네, 발목 염좌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툭 아니면 딱 하는 연발음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해당 부위에 통증 그리고 부어오르는 부종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과 부종이 네. 가장 흔한 증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보면 어떤 분들이 좀 많습니까? 남녀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령보다는 젊은 활동이 많은 젊은 연령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스키 등 스포츠를 즐기다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을 하다가 혹은 미끄럽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을 걸을 때 발목이 꼬이거나 접지르게 되면 정상적인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발목을 지탱하는 인대들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면서 발목 염좌가 발생하는데요. 스포츠 손상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알려진 발목 염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발목 염좌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5년 129만 명에서
2019년 14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발목 염좌 환자 중 약 45%를 1, 20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 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서 발목 염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목 염좌는 손상 정도에 따라 경미한 정도의 1도 손상부터 불안정성이 생기는 2도 손상, 관절 운동의 제한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3도 손상으로 나눠지는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이 잦은 만큼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질환에 대한 헷갈리는 정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너무나 흔한 질환이죠. 발목 염좌에 대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목을 삐끗하면 따뜻한 온찜질이 좋다. 사실 집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찜질이긴 한데 네. 온찜질을 해야 하는지 냉찜질을 네. 해야 하는지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이 부분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오해입니다. 요건 오해군요. 네,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아, 네, 수상을 당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발목을 다치고 난 이후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발목을 손상받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인대 및 연부 조직이 손상되게 되고 그러면 출혈이 발생하면서 주변이 부어오른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냉찜질을 해주면 혈관 수축이 됨으로 인해서 부종도 줄여주고 통증 완화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을 때까지 계속 냉찜질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고 난 2, 3일 정도 이후에는 온찜질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붓기가 있을 때는 냉찜질로 네. 했다가 붓기가 빠지고 나면 온찜질로 바꿔주는 네, 게 맞습니다. 좋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발목 염좌에는 오래도록 깁스 치료를 해야 한다. 사실 깁스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나을 것도 네. 같은데요. 이거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오해입니다. 오래 고정하는 것은 오히려 기능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발목을 다치게 되면 깁스를 통해서 고정을 해놓고 오래도록 두는 것이 중점적인 치료였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짧게 고정하고 그 다음에 빨리 운동을 통해서 기능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깁스 치료를 하긴 하는데 오래도록 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체중 부하가 힘든 경우 한 1에서 2주 정도만 깁스를 고정한 채 지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완화가 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발목 운동을 통한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확인 들어갑니다. 발목 염좌 인대가 끊어진 경우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손상이 심하면 이게 수술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것도 좀 오해인지 진실인지 알려주시죠. 네,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네, 발목을 다친 염좌가 당한 여러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과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근데 그 연구들의 결과는 수술과 비수술 역시 모두 치료 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염좌가 처음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목 염좌에 관한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시간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발목 염좌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운동 중 삐끗해서 발목 부상이 생겼다는 환자.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고 통증이 지속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축구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는데 붓기가 있고 계속 시큰거려서 내원하게 됐습니다. 붓기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네. 여기 부분 아프세요? 예. 이쪽 부분이 많이 좀 아프시고 네. 붓기가 여기가 존재하고 계신데요. 제가 눌러볼 테니까 아픈지만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발목 염좌의 경우 손상된 인대 부위에 나타나는 압통과 부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떠신가요? 아파요. 아프세요? 네. 네네. 환자분이 일단 내원을 하시면 환자분의 발목을 일단 관찰을 하게 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붓기가 어떤지, 부종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엑스레이는 혹시나 같이 동반되었을 수 있는
골절이라든가 다른 질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인대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엑스레이 검사상 골절 등 뼈에 이상이 없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인대 등 연부 조직의 손상 여부와 정도를 파악합니다. 내부의 출혈선이 보이는 1도 손상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이 초음파로 염자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네, 그 뼈에서 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인대의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대가 끊어진 곳은 없는지, 인대의 연속성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끊어짐으로 인해서 출혈 등이 주변 부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1도 정도의 가벼운 염자의 경우 보존적 치료만으로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는데요. 발이 붙지 않도록 부상 부위를 보조기로 압박하고 고정하면 발목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여줘서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급성 손상이나 염증, 염좌 치료에 활용되는 냉각 치료. 손상된 환부를 낮은 온도로 유지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종을 줄여주는데요. 냉각 치료는 신장 분사 치료라고도 불립니다. 약 영하 70도 정도의 냉각 가스를 분사하여서 피부 및 연부 조직의 온도를 낮추어주는 저온 치료 방법입니다. 피부 및 연부 조직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일단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혈관이 수축되면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염증 반응 및 부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전도 속도의 감소, 근육 경직의 이완 등을 통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틀어진 발목 관절과 주변 근육, 인대에 자극을 주고 교정해주는 도수 치료. 이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통증은 완화되고 불편한 발목 움직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을 감싸시고요.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목을 위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발목을 접지르면서 인대 손상이 오는 발목 염좌는 초기 재활해주지 않으면 반대쪽 발의 아치가 무너져 접지른 발이 또 접지르는 등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데요. 부종과 통증을 줄인 후에는 기능적 회복을 돕는 재활 운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법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염좌가 생기면은 통증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인대들이나 근육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발목 운동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천천히 또 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요. 천천히 힘 빼실게요. 네, 발목 인대 손상으로 생기는 족부 질환, 발목 염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빙판길에 삐끗할 수도 있고 운동 때문에 또 발목 염좌 많이 겪는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발을 삐끗했을 때 어떤 응급 조치를 병원 가기 전에 좀 먼저 해보는 게 네. 좋을까요? 응급처치라고 하면은 프라이스라고 하는 프라이스. 용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라이스는 프로텍션,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의 영어 앞글자를 따온 말입니다. 네. 즉 보호해주고, 그리고 쉬어주고, 냉찜질을 해주고, 압박하고, 다리를 올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발목을 다치셔가지고 발목 통증 및 부종이 생기신다고 하면은 다리를 올려놓고 압박하고 냉찜질만 하는 것만 하셔도 훌륭한 초기 응급 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박하고 올려놓고 하나가 뭐죠? 냉찜질. 냉찜질까지. 프라이스. 네. 기억을 꼭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물론 네. 많지만 안 가시고 자연 네. 치유될 때까지 또 네.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걸 방치하면 어떤 합병증이나 혹은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발목을 한번 다치게 되면은 네. 다시 다칠 확률이 약 3.5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한 번 다치면 다시 다칠 확률이 높은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다칠 위험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겠지요. 발목을 한번 다치게 되면 발목을
자꾸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염좌가 발생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만성적인 족관절 불안정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심지어 더 나아가다 보면은 족관절에 관절염까지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재발이 그렇게 잦아지는 이유는 인대가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인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얇고 약한 조직인데 그 조직이 충분히 회복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불안감 때문에 더욱더 자주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어떤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네. 더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또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간단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벽이나 책상에 지지한 채 한쪽 발로 서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고요. 이를 한 10초간 유지해 줍니다. 이런 버티는 운동을 한 30회 정도 시행을 해보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거에 조금 익숙해지셨다고 하면은 기대지 않은 채 혼자서 시행해 보는 것들로 인해서 근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발목 염좌 환자분들에게 당부 한 말씀도 남겨주시죠. 네, 흔히들 삐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시고 지나가게 되면은 발목 염좌의 경우에는 잦은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잦은 재발을 겪다 보면 더욱 악화되어서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라든가 족관절 관절염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인대 상태에 대한 진단 및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목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목 염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곽호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목 염좌는 요즘 같은 겨울철 더 빈번히 발생하고 심해지기 쉬운데요. 미끄러운 빙판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발이 삐끗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굽이 적당히 있는 편안한 신발 신으시고 운동 전에는 꼭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 풀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평소 운동을 통해서 발목 주변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시켜서 발목을 아주 튼튼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